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20년 9월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측을 할 것인가 또는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녁이죠. 9월 8일 뉴욕 증시가 미중 갈등 또 기술주 불안 등으로 큰 폭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다시피 약 2.2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4.11%, 또 S&P는 2.78%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술 기업들의 주가 조정 현상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애플과 테슬라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가 아주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애플 주가는 6.7% 하락을 했고 테슬라의 경우도 약 21%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편입이 불발된 점도 가세했던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이분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인데요. 대규모 기술주의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기업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과열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손정희 회장은 옵션 거래의 급증은 주가가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옵션 포지션이 청산이 되거나 또 실물 주식을 이용한 해지 과정 등에서 변동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그 공룡기업이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다음 주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해서 D램 등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15일부터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 수가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승인 신청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승인도 쉽게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고객사로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업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매출액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약 7조 3,70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 관련 매출액이 전체의 11.4%인 약 3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의존율이 높은 것이죠. 11.4%가 되니까. 그리고 D램 점유율 3위인 미국의 그 마이크론 경영진도 최근에 현지 투자회사 컨퍼런스에서 14일 이후부터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화웨이는 자동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화웨이에 아주 위기가 온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통신기업에 반도체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그런 아주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재정 부양책에도 변화가 오고 있죠.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치 맥코널 이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또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법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상원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정부양책 규모는 공화당이 기존에 제안했던 약 1조 달러보다도 작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3조 달러를 주장을 했었는데 최소 2조 2천억 달러 부양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양당이 서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의 그 귀착점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일평균 늘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자료는 확진자가 많은 국가 순위가 되겠는데요. 미국이 현재 650만 명, 인도가 436만 명, 브라질이 416만 명, 러시아가 103만 명, 페루가 69만 명, 이렇게 지금 순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순서로 나오고 있고요. 이 페루 다음으로는 지금 그 콜롬비아가 66만 명이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64만 명, 또 멕시코도 약 6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 지금 남미 쪽, 또 아프리카 쪽, 또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 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유공자 표창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에서 발생돼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청정지역으로 발표를 하고 유공자들을 표창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한데 이것도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2,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숫자가 되겠죠. 어쨌든 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죠.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의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9일 미국의 그 증시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은 추가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9월 4일 날 분석한 자료인데요. 하락 요인을 분석을 했었죠. 7개의 하락 요인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 첫 번째 하락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실물 경기와 증시의 괴리율도 크고 또 괴리 기간이 길어졌다. 이것도 하락 요인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다섯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차익 실현, 투자 심리 위축과 연관이 있겠죠. 여섯 번째는 그동안 미연준의 유동성 장세에 기댄 영향이 큰데 계속 믿고 가기보다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보자는 그런 욕구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곱 번째는 지난 8월 31일 날 기술주의 핵심인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벤트가 끝났다. 이것은 제가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0대 1로 분할하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함께 동영상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애플이 4대 1, 테슬라가 5대 1로 분할을 해서 어느 전문가들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9월달 들어서만 보게 되면은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조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결론을 내렸었죠. 3일 날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9월 4일 저녁에 보유주식의 80%를 매도하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수익 실현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여유를 갖자. 앞으로 더 하락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또 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할 수 있다고 봤고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대안으로
금과 채권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자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AI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될 수가 없습니다. AI가 대응을 하는데 사람이 감정 가지고 대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그때그때 대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것이 QQQ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대표 ETF 지수죠.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게 어제 날짜의 QQQ 지수입니다. 위에 3개는 지금 상승에 베팅하는 것인데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QQQ가 4.8%, 또 플러스 2배짜리가 9%, 3배짜리가 13%고요. 이거는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죠. 하락 1배가 4.7%, 또 2배가 9.4%, 또 3배가 14.21%로 지금 상승과 하락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QQQ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QQQ의 형제들 해갖고 QQQ를 TQQQ로 해지가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 요건 1배고요. 2배가 QLD, 3배가 TQQQ가 되겠고, 앞에서 봤듯이 상당한 지금 하락을 보인 것들이죠. 요것이 TQQQ입니다.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PSQ가 1배고요. QID가 2배, SQQQ가 3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배가 되겠죠. 하락에 베팅하는 것인데 이것이 TQQQ로 QQQ를 해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QQQ와 TQQQ만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오르내림 폭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가, 예측을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2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국내 사정, 또 정치적인 사정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사정들도 있고, 또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사건, 또 이번에 지금 화웨이 제재 사건,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지금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영향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주식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